네, 저희 9070 LT 출시기념 특별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요. 구정비 특별 보상, 옵션 무상 제공, 에코 패키지 특가 공급 세 가지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일봉 원장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화면 공유. 원장님 예.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이 떴습니까? 예.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자, 화면을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자, 나왔죠. 항공찬 원장님 진짜 명강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부인과 초음파 강의 중에서 우리 오늘 항공찬 원장님의 강의가 아주 쉽고 명료하고 정말 우리 임상이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닌 내과나 가정의학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에센스만 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고 자주 이 반복하시면 될 것,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에센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에서 나왔는 책입니다. 초음파 영상과 병리 조직상 대비 정례토입니다. 저자가 이 네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 종양의 초음파 소견 영상과 병리 조직 소견 요걸 대비를 해가지고 이 해설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19년 3월에 일본의 하코다테시에서 심포지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세 여성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그 초음파상에서 간자엽 외척 구역에 랩트 로브의 라테랄 시그먼트 큰 종괴가 보이는데 CT에서는 이제 점액을 뮤신을 생산하는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로 의심이 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부 초음파에서 간 초음파에서 가장 어려운 게 HCC냐 콜란지오시에냐. 콜란지오시에가 특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콜란지오시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 세포가 많을 때는 저에코로 보이고 세포가 적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으면 또 고에코로 보이고 또 뮤신이 많으면 뮤신이 고에코이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이죠. 그래서 좌측 간엽에 종괴가 있고 고에코로 보이니까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로 그렇게 진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CA나 CA99 이것이 전부 다 모두 정상이죠. 종양 마크에 CA가 네거티브고 CA99이 네거티브로 하면 좀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가 또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 마크도 음성이다. 이래 되면 굉장히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좌측 간엽에 이 고에코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그런 마치 클러스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좌측 늑공화 스캔에도 이렇게 종괴가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HCC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종괴가 뭉쳐져 있는 융합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메타스의 캔서도 이렇게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콜란지오시, 인트라 콜란지오시에도 큰 덩어리 있고 도터 노즐, 위성 노즐이 볼 수 있죠. 그게 진단이 또 미궁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괴의 일부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종괴의 바깥에 헬로가 보이지 않고 라테랄 섀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견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이냐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형 초음파를 해봤습니다. 조형 초음파에 보니까 조형 초음파에서 이 조형 전이고 조형 초음파에서 동맥상에서는 이렇게
조형이 불균이렇게 조형이 되죠. 문맥에서도 조형 효과가 지속되고 지속되죠. 보통 HCC 같으면 동맥에서 조형이 확 되고 문맥에서는 워시아웃이 되는데 이상하게 조형이 많이 되고 문맥에도 조형이 되고 그 다음에 딜레이드 페이스에서도 결손상이 보이죠. 그러면 HCC도 아니고 콜란지오도 메타세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음악 모드에서 조형제를 파열시키면 종괴가 결손상으로 또 보이죠. 이렇게 되면 레티큘러 엔도텔리얼 시스템이 디스트랙션 됐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견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감별이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이 종괴가 고에코이기 때문에 고에코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 침착이나 사이너스 딜라테이션, 슈도 그랜줄러 포메이션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데 지방 침착이 보이는 것은 HCC나 엔조마이올라이포마 지방종이 있고 혈동을 딜라테이션 된 것은 간혈관종 일부 HCC도 우리가 혈동이 사이너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면 고에코를 보입니다. 성간 내지 성간양 구조물이 보이는 것은 슈도 그랜줄러 포메이션, 사이너소이드 딜라테이션, 슈도 그랜줄러 포메이션은 HCC나 ICC, HCC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변은 정말 진단이 어려운 병변이겠습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보이는 간질환의 영상 속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은 이 정리에서 보이는 소견이 됩니다. 종괴에서 분엽형으로 보이고 경계가 명료하고 후방 에코 감약이 있고 헬로는 거의 얇고 헬류가 다혈성이다. 이런 소견을 보면 HCC에 가깝고 또 경계가 다양하고 이런서 또 이 간내 당간암의 가능성도 있고 간전이의 가능성, 혈관종인가 그렇지만 간의 혈관근 지방종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애매모호한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괴를 아까 말씀한 적시해픈 글씨로 표시한 것은 본정리에 일치한 식이고 이 청색 문제는 본정리에 일치하지 않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소견을 보니까 HCC, ICC, 간전이, 간혈관종, 지방종 이 네 가지가 이제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모자이크 패턴은 HCC의 특이적인 소견이고 본정리에도 HCC를 한 것이 많은 소견이 됩니다. 그런데 헬로는 보통 인트라바콜란지오스의 간전이는 두껍고 불균형이 많은데 본정리는 헬로가 별로 없죠. 간혈관 지방종은 간에서는 굉장히 드물죠. 신장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HCC냐, ICC냐, 메타세이스냐, 혈관근 지방종에서 네 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래도 HCC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세포암을 유관적으로 분류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소결절 경계 불분명하고 좀 더 커지면 이제 단순 결절행이고 결절에서 주위로 증식하는 거죠. 그리고 다결절 융합행이 있고 침윤행이 있고 이 5가지를 보는데 여기에서는 다결절 융합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CT 검사를 했습니다. CT 검사를 했더니 병변이 근육보다 낮은 저농도 로덴시도 분엽형 종괴고 조형에서 변형 부위가 경도 조형되지만 대부분 근육보다 저농도를 유지하죠. 내부에 격백량 세툼이 보이고 이 소견을 봐서는 점액이 충반되고 확장 사용하는 ICC를 처음 이제 CT로서는 이 다이나믹 CT로서는 콜란지오시를
먼저 생각했는데 부분적으로 경도 확장된 간내 단간도 보이니까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로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요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니까 콜란지오시가 아니겠는가. 그게 굉장히 애매한 증례죠. 그런데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 분엽형으로 고에코 종괴고 후방 에코 감약이 있고 내부가 강한 지방화를 일으키는 다결절 융합형으로 생각하면 CT 소견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혈액 검사에서 인트라바콜란지오시에서는 그 선안계 종양에서 올라가는 이 종양 마크가 정상이고 그 후에 이제 이 환자는 알파 페토프로테인이 저명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CA나 CA99이 정상이고 알파 페토프로테인 오른다 하면 결국은 ICC라든지 HCC 중에 HCC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소견을 봐가지고는 여러 결절이 뭉쳐졌는 다결절이 합쳐진 HC를 쓰는데 도대체 내부에 강한 지방화를 동반한 정례인데 과연 병리 진단이 어떤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병리를 보니까 종괴가 매우 크고 윤곽이 불규칙하고 사각성 종례인데 이 고에코 병변은 혈관종이나 지방 침착을 동반하는 종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혈관종으로서는 종괴 형상과 조형 패턴이 틀리죠. 혈관종은 서서히 슬로우 필링 된데 그것도 아니죠. 지방 침착을 동반하는 HCC라 하면 주로 이제 웰 디퍼런시 HCC인데 종양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큰 것이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는 거의 없죠. 그리고 전해성 간암에서는 클러스터상이 보일 수 있지만 원발 병소가 있고 타부에서도 종괴가 도토 노즐을 보이는데 그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HCC에 우리가 발달 단계를 보면 하이퍼플라스에서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스 노즐에 웰 디프라인 포사이, 웰 디프라인 HCC, 중간에는 모더레이트 HCC, 바깥에 웰 디퍼런시 HCC에서 모더레이트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라이저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죠. HCC에도 이 고분화를 보일 수 있고 저에코로 보일 수 있고 노즐인들 이거는 중분화가 주체 헬로가 보이고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이런 다양한 패턴을 보입니다. 바스큘라리티도 이제 점점 우리가 보면 하이그레이드 되면 이 포탈 베인의 블락 플로이가 줄어들고 early well differentiate에서 점점 가면 튜머 베슬이 증가되고 정상 포탈 베인의 블라스프라이가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 노즐이 되면 이 혈류가 저하가 피별이 돼서 포탈베인의 블락플로가 적어져가 결국은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에서는 지방화를 동반한 HCC에서는 보통 작을 때 보통 지방화를 동반한 HCC인데 이렇게 큰 HCC가 지방화를 동반되어 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드문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에서는 이 고에코인 것은 지방하고 주의적하고 음양 계면차가 생기가 초음파가 이렇게 산란이 되고 이 계면차 사이에 어코스틱 인터페이스 때문에 반사를 많이 된 반사파가 합쳐져가 돌아오기 때문에 고에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지방화가 수반되는가인데 이거는 이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 노즐에서 고분화형 웰 디프라이 HCC로 가는 도중에는 동맥혈과 문맥혈이 모두 저하된 저혈류 상태가 됩니다. 이때 되면 이 저혈류가 되면 우리의 간세포에서 폐설 익스크리션을 좀 못하게 되고 암세포의 대사장애에 의한 지방화가 생기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지방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 있는 지방이 익스크리션이 안 돼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은 조직 검사를 해봤습니다. 병리 소견을 보니까 전부 다 웰 디퍼런시에 HCC고 모더레이트나 로우 그레이드는 그러니까 푸어리 디퍼런시에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큰 암이 전체가 고분화인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병변 전체에 지방 침착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상에도 울퉁불퉁한 분압상이고 단면이 진한 항시이고 내부에 조밀하게 종양식부가 채워져 있고 변연부에는 다결절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방이 있고 이렇게 다결절, 멀티 노주랄, 요 전부 다 다결절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상을 보면 종양 전체가 결절 전체가 종양인데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종양세포에 이 지방 방울이 침착돼. 이게 지방 방울은 이 포르말린 할 때 지방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바로 수술에는 표면은 노랗게 보이는데 슬라이드를 만들어가 알코올로 해버리면 지방이 쏙 빠져나오기 때문에 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상에 보면 이 전부 다 지방이 있던 다리가 지방이 다 빠져나가지고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대형의 HCC에서 극히 일부의 지방 방울이 보이지 병변 전체가 골고루 지방 침착이 보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 판독이 어렵게 된 것은 간혈관근 지방종과 간세포종의 하나도 고도의 지방 침착이 보이는 정례가 있으나 조직학적으로 본 정례는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고 양성 종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정례는 특이한 정례인데 보통 HCC나 많은 악성 종양 시간이 경과하거나 커질수록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분화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분화형보다 더 나쁜 성분이 포함되는데 지방 침착은 고분화형에 일어나므로 큰 병변에서 지방 침착을 포함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고분화형 간시에 포함해서 아주 커진 정례가 있습니다. 좀처럼 만날 수 없지만 이 병원에서 한 정례를 경험했으므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판독의 어려운 점은 이 암과 암 사이에 비암 정상 조직이 낑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클라스 사임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다결절 융합형 HCC에 비해서 비암, 암이 아닌 정상 조직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 없습니다. 여기 암 조직이고 여기 정상 간 조직이죠. 그렇게 결절이 커지면서 주위에 완전히 리프레이스를 못하고 중간중간에 정상 간 조직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환자는 또 암이 치고는 피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막이 있으면 이게 팽창해가지고 주위에 이 병변 내부에 암이 아닌 정상 조직이 낑겨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본정례는 이 HCC가 웰 디퍼런시가 피막이 없기 때문에 이 크면서 이 암과 암 사이에 정상 간 조직이 낑겨 들어가면서 천천히 그로잉 해가지고 그 변형 부위에 정상 간 조직 그리고 암 조직이 섞여 있어가 이런 형태를 보인 아주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조직을 보면 HCC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초음파 검사로 비롯한 영상 소견에서는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리 유감으로 본 정례가 HCC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떤 드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변의 요약입니다. 주결절 주위에 위성결절이 보이지 않으므로 양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악성 소견입니다. 그래서 양성병은 원칙적으로 단순결절이 단발로 출현합니다. 떨어진 곳에 별병변이 없다. 이렇게 되면
큰 전이성 간암에서 단일 결석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악성을 판단하는 건 좋지만 원발인지 전이성인지 판단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면이 항식이다, 지방 침착이다. 지방 침착을 초래하는 악성 종양은 틀림없습니다. 간혈강건 지방종은 양성이고 지금까지 위성결전이나 심연성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 침착이 보이면 진단은 간별 진단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데 지방 침착을 초래하는 고분화형 간세보다 드문 일입니다. 피막이 없는 것은 고분화형으로 별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망설여지게 됩니다. 나중에 조직삼을 봐서 알게 되었지만 아마도 지방집체가 일으키는 고분화형 간세포는 그대로 커진 드문 병변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조용되고 빠져나가는지 또는 소나조이도 초음파 후혈관상에서 결손상이 되는지 의리 비너스 리턴 같은 이상한 혈류 등 동태를 볼 수 있는지 주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유관상으로부터 간세포암일까 이런 예측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정례는 저도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일본의 이 병원의 선생님도 이렇게 큰 웰 디퍼런시에이트가 모더레이트 푸어리도 안 생기고 네크로시스 안 되고 지방이 균질하게 있다는 것은 아주 드문 그런 고에코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드문 정례라서 저도 이런 거는 처음 책에도 처음 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질문을 많이는 못 받고 자, 2개 정도 받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뭐 질문이 좀 없을 것 같은데 항공창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항공창 선생님, 저 목소리 들립니까? 원장님 그 예. 음소거 해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공창 선생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과이나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닌 경우에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립니까?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이제 들립니다. 예, 우리가 컨벡스 프루브로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질 초음파가 아니고 그냥 트랜스 аб도미널 초음파할 때 가령 여자분이 젊은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이 하복부 통증이로 왔을 때 혹시 부인과나 상가 질환을 의심이 될 때는 어떤 순서로 초음파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이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토리. 예. 이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제 그런 그 히스토리. 예.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 예. 이제 젊은 사람이면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살짝 물어봐야 되죠. 예. 안에서 안 물어보고 이제 그 진찰대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대고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브리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다음에 복부에 페인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월경이 언제냐.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초음파 스캐닝을 어떤 순서로 한번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는 그냥 뭐 복부로 안 보고 그냥 올라와서 그냥 질로 그냥 바로 근데 이제 봐버리니까. 질 초음파가 없고 우리가 내과나 가정의학은 질 초음파가 없고 트랜스 압도면으로 볼 때 어떤 예. 순서로 보면 좋겠습니까? 방광은 이제 아까도 말한것처럼 체온 상태에서 보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버스를 먼저 보든 롱기튜드를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개 트랜스버스를 먼저 봐서 이렇게 틸팅을 하면서 위아래로 보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트ub을 올려서 난소가 잘 보이면 그대로 그냥 보고 안 보이면 오른쪽 왼쪽으로 약간 옮겨서 난소를 보고 그 다음에 종단 스캔을 봐가지고 잘 보이게 하게끔 이렇게 이제 약간 그 프로브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그 조정을 해서 그 롱기튜드널이 잘 보이도록 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의 그 상태, 자궁이 크느냐, 적느냐, 그 다음에 어떤 옆에 뭐가 있느냐, 난소에 어떤 구성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표면이 세로사 부분이 불통하냐, 안 불통하냐, 이게 자궁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쿨데스에게 어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 그래 일단 증상, 그 다음에 쿨데스에게 어떤 뭐가 보이는지, 그 다음에 그 롱기튜드널과 트랜스버스를 잘 잡아서 완전히 그 자궁을 잘 보도록 이렇게 틸팅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비산부인과 선생님들 경우에도 트랜스 abdomen으로 뭐 조금만 연습하시면 정확한 진단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빨리 부인과로 산부인과로 빨리 보내야 되는 그거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부인과 초음파를 자꾸 조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폭탄을 피해야 되니까요. 예, 질문도 선생님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문 들어왔습니까? 채팅방에. 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예. 아, 왔네요. 네. 네. 예. 네, 검진센터 근무 중이신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증상이 없으면은 이 골반 우를 중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아까 그 초음파상에서 저 정맥총과 이런 것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결국은 순환이 그 골반 주위에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그가 조금 정맥과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은 특별한 조치는 어떻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주증상은 하부부 묵직한 통증이 맞습니다. 골반 좀 확실히 진단을 받았으면 그게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아파서 오는 거니까. 그거 진단이 첫째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선은 골반 우를 증후군이 진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선은 첫째는 봐야 되겠고 골반 증후군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뭐 치료를 구태여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골반 증후군, 이 우렬 증후군이 있으면 초음파로 보이면 더 뭐 CT라든지 다른 검사가 필요한가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골반 초음파로만 봐도 충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치료는 보통 약물 치료입니까? 뭐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는 보통 합니다. 뭐 엔세이드를 좀 준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세이드를 좀 주죠. 예. 그럼 특별한 수술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수술 않고 만약에 이제 뭐 월경과 관계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골반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피임제를 쓰기도 합니다. 통증이 있으면은 피임제를 그 생리와 관계돼서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피임제를 써서 한 2개월 정도 써서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증상이 없으면은 그것이 일단은 골반 우를 증후군인지 아닌지 우선은 먼저 진단이 우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도 줌 강의는 계속 있으니까요. 알피니언 홈페이지 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